그래서 이런 관사가 이제 40여 채 돼 있는데, 이 지역이 이제 대전역 그 역세권 재정비 그 촉진 지역으로 지정됩니다. 그래서 철거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그 40여 개 그 동 중 5개 동 정도는 복원해서 역사 공원으로 조성하고 어떤 다양한 그 스토리텔링이라든지 관광 면소화해서 주변에 이제 철도 박물관 유치 등 역세권 철도 문화 벽화 조성에 앞장서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연도 이렇게 서 있습니다. 1년 6개월 정도 작가들이 레지던스 입주해서 작품 활동을 하고 10월에 전시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대전시 근현대사 전시관에서 진행을 했고요. 약간 그 개발의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사놓고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전 역세권 개발 계획과 중단된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 그다음에 철도 박물관에 대해서 도시재생본부장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치를 대략 보셨습니다만 역세권 전체는 거의 26만 평이나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보신 복합구역은 14만 100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구역을 이제 우선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 시와 한국철도공사, 동구청의 공통된 생각이고, 지난 6월 24일 날 MOU를 맺어서 모든 업무를 협업하에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이제 촉진계획 변경이 필요한데, 거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구의회 의견 청취라든지 공청회를 지난 8월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8월, 9월경에 촉진계획 변경안을 고시를 하게 되면 10월경에는 철도공사에서 민자사업 공모를 해서 약 1조 4천억 정도의 프로젝트를 이렇게 공모를 하게 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위치를 보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전역이 여기 중간에 위치해 있고,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지역들은 이 복합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합구역일 때는 대부분 저 철도공사에서 소유한 땅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 소유에 따른 문제점들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모가 잘 돼서 민자가 유치가 되면 계획대로 진행이 되리라 보고요. 지금 위치 자체는 반대편에는 여기 지금 현재 공사 사옥에 서 있습니다만, 반대편에 여기 한 7만 제곱미터를 철도 박물관으로 저희들이 유치를 건의해 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중단된 도면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저 철도 공사에서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 이 대전역 복합구역, 이 구역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코레일 소유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공동주택 부지는 대부분 저 민간 소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은 약간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요. 이 구역은 지금 한 5,000평 정도 되는데, 이 구역은 저희들이 MOU를 맺는 단계에서 이 복합구역을 개발하면서 실제로 이제 코레일에서 이 부분을 시에 기부 체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협약이 돼서, 앞으로 이 부분은 세종시까지 가는 BRT가 기종점으로 쓰이게 되고, 이제 옥천이라든지 영동이라든지 대전에서 출발하는 그러한 모든 교통수단의 거점으로서 이제 활용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러한 환승센터 기능 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을 집어넣어서 복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들어보신 철도 관사촌이 이쪽 부분에 있고, 아까 전통 나래관의 위치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대전역 일대 지금 현재 약간 많이 변하지는 않았지만 조용하게 기반시설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투자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이런 것이 이제 됐을 때 대규모 한 4, 50층 정도의 하이라이즈 빌딩들이 이런 어떤 복합 구역 내에 들어설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서로 축선, 중옥로 축선은 훼손하지 않고 경관축 유지하면서 옆에는 28층의 철도 기관청사, 그 다음에 왼쪽에는 복합구역의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이제 중단된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5개 구역이 지금 현재 중단되어 있습니다. 소재구역, 구성구역, 대동 2구역, 천동 3구역, 대덕구 효자구역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3조가 넘는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LH의 어떤 재정난 때문에 동시에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에 대동 2구역의 사업 진행을 합의를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천동 3구역을 지금 협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위치가 이렇습니다. 대전역을 중심으로 해서 앞부분에 이제 소재구역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재구역 자체가 10만 평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너무 커서 LH로서도 이제 재정 사정도 안 좋고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협의하는 것은 소재구역과 천동 상구역도 한 5만 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역을 좀 소재구역이 이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천동 3구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역을 좀 분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지금까지는 기반시설 지원을 국가에서 7.5%, 그 다음에 시에서 7.5%, 그래서 15%를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정치권이나 제도적으로 적어도 30% 이상 정도는 지원해줘야지만 정상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동 2구역은 최근에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고요. 소재구역과 천동 3구역은 구역 분할이나 추진 주체가 지금은 이제 LH와 도시공사만 참여할 수 있었는데 지금 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도 참여하는 쪽으로 지금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구성 2구역이나 효자구역, 대덕구에 이런 구역들은 사실은 아직은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본적인 방향은 획일적으로 이제 다 보상을 해주고 이렇게 개발하는 그런 방향보다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처럼 나중에 집을 돌아가는 어떠한 개인이 좀 부담을 하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식의 어떠한 그 방식으로 재개발 방식으로 좀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식의 저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개발되지 못한다면 저희들이 순환형 임대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차근차근 정비하는 쪽으로도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제 국립철도박물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만은 바로 옆에 약 7만 제곱미터의 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지는 사유지가 5만 제곱미터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공유지가 2만 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근데 지금 철도 박물관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공모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대로 된 공모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결정을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대전역 인근이 가지는 그런 강점을 활용해서 대전역 인근에 철도 박물관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아시는 것처럼 대전이 이제 국토의 교통의 중심지로서 경부선 개통과 더불어서 이제 현대적인 도시로 발전한 그러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8대 대통령 공약 사업이기도 하지만 철도 문화와 철도 산업의 메카로 조성하겠다 그런 공약 사항이 있고, 아시는 것처럼 이 건물 자체가 공단이 한국 철도 산업의 헤드쿼터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철도 박물관이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주장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7만 제곱미터 중에서 약 30% 정도가 국공유지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자체 중에는 전 부지를 내놓겠다 이렇게 공약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나 저희는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한 30% 정도는 국공유지를 통해서 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아까 역세권 개발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변에 모든 교통망,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 지하차도라든지 삼가로, 그다음에 신안동길, 그다음에 원동 지하차도 이런 구간들의 사업들이 완료됐거나 2017년까지는 모두 완료됩니다. 그래서 철도 박물관 예정지로서의 어떤 접근성이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네 번째 강점은 뭐냐면 지금 아까 이제 관사촌을 둘러봤습니다만 철도 관사촌이 온전하게 보존된 데는 대한민국에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천의 조곡동이랑 대전역이 있는데 조곡동보다 훨씬 저희들이 여건이 좋고 더 많은 관사들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철도 문화, 그다음에 이제 보급 창고도 지금 있습니다. 50년대 지어진 그러한 것도 철도 문화 유산으로 잘 활용하겠다. 또 더욱 강점은 뭐냐면 경부선과 호남선이 있는데 이것을 잇는 선이 대전선입니다. 그 구간이 5.7km나 됩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 부분은 많이 활용되는 노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증기기관차라든지 디젤 동차, 디젤 기관차, 요즘 쓰지 않는 그런 거에 대한 시범 운행이라든지 관광으로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전역 인근에 국립철도박물관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철도박물관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데 제일 선두에 서 있는 것은 저희 대전과 그 오송과 그다음에 이제 의왕입니다. 근데 저희 전략은 의왕에는 이미 철도박물관이 있습니다. 소규모로. 그래서 그런데 이제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영국이나 일본 같이
철도가 많이 발전한 곳에도 철도박물관이 한 개가 아닙니다.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제 한국 철도산업의 메카가 대전역이니까 이 인근에 제대로 된 국립철도박물관을 유치하자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송 같은 데서는 부지 전체를 이제 기부하겠다 이런 제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은 있는데 우리 가지는 여러 가지 장점을 활용해서 꼭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기관에서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대동역 주변에 대동시장이 있습니다. 대동시장을 드러내서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게 되는데, 면적은 현재 연면적이 한 4,580평, 15,200평방미터인데 지하 2층, 지상 6층으로 건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파트형 공장을 들어가고 근린생활시설하고 주차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좀 용도 변경을 추진해서 준주거 용도로 좀 변경을 하고 용적률을 좀 확보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기재부에서 국비 지원을 158억 7,7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비 220억을 보태서 379억 원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여기에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건립이 됐을 때 기업이 얼마나 수요가 있겠느냐? 작년도 8월 달에 이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117개사가 입주를 하겠다. 그런데 임대가 한 80%, 분양이 20%를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토대로 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동구청하고 도시공사하고 대전시하고 사업시행자 지정 및 협약 체결을 한 다음에 지금 용도 변경을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걸 동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내년도 4월까지 진행을 하고 우리 설계 완료한 다음에 2018년 12월까지 공사가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넣도록 추진하겠습니다.